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초대 손님이 두 명이 계신데요. 네, 저희가 원래 이 초대 손님 모신 게 아니라 원래 아르바이트 하신다 그래가지고 면접 보러 오셨다가 그 얘기 조금 하다가 그냥 로스쿨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돼서 네, 저희가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스크립트도 쓰고 오늘 대화를 녹음해서 유튜브로 올리면 더 많은 분들이 도움 받으실 것 같아서 네, 결성된 모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실래요? 네, 저는 안윤주 변호사님과 라디오 방송을 함께하는 프리랜서 리포터 이소희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영어 방송 라디오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제 파트너로 같이 하신 분인데 영어를 정말 너무너무 잘하시는 인재십니다. 네, 두 번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고 있고 오늘 아르바이트 면접 온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면접 왔다 갑자기 유튜브 하자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해주신다 그래서 네, 다음 달부터 일을 같이 할지도 모르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질문 좀 써봤는데 네, 20대 감성. 저는 너무 이제 이런 게 없더라고요. 네,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해 볼게요. 네, 저부터 질문을 네네네. 드리자면 이제 저 주변에 로스쿨을 가기를 희망하는 친구들이나 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로스쿨을 간다는 게 시간적으로 금액적으로 큰 투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과연 내가 어떤 역량이 있을 때 이런 투자를 하기로 결심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역량이 중요한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네. 글쎄요. 사실은 저는 이제 법대를 나오고 변호사도 되고 일도 오래 했는데 제가 흔히 말하는 변호사로서의 역량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변호사는 뭐 말을 잘해야 돼. 글을 잘 써야 돼. 뭐 말싸움하면 안 지고 논리적이고 꼼꼼하고 또 혹시 뭐 있을까요? 혹시 생각하셨던 스테레오 타입. 토론을 엄청 잘해요. 토론 잘하고 싸우는 것도 좀 좋아하고 네. 근데 저는 별로 그거에 다 해당 안 돼요. 근데 제가 변호사 되고서 보니까 그거 해당 안 되는 분이 되게 많아요. 싸우는 것도 싫어해. 근데 또 사실은 변호사가 하는 업무가 그렇게 남을 대신해서 싸워주고 이겨주고도 한 파트인데 또 한 파트로는 만약에 사내 변호사면 물론 싸워서 이겨줘야 되는 파트도 있지만 뭐 어떤 계획을 그 회사에서 하려고 할 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잘 꼼꼼히 검토해주고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싸우려는 사람을 다독여서 말려줘야 되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변호사 되기 전 아니면 공부할 때는 저렇게 잘 싸우고 저렇게 막 다다다다다 이런 친구 보면 막 나 같은 사람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했는데 특별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역량은 사실은 상관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대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역량보다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왜냐면은 우리가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법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지 고민을 하고 그 방법을 제시해줘야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 그 사람이 더 싸우는 게 더 나을지 아니면 그냥 이쯤에서 화해하고 정리하게 하는 게 이 사람한테 더 이로울지 이런 거지. 예를 들면 가능성이 되게 낮아도 법적으로 이게 맞으니까 계속 법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하고 막 말해주는 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혼하는데 한 명은 그냥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건을 내가 계속해야지 돈을 더 벌 수 있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실 그 사람을 대하면 오히려 의뢰인을 괴롭히는 내 목적을 위해서 의뢰인을 괴롭히는 그런 변호사들이 생기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우선은 좀 바르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걸 돈벌이로만 생각한다면 하시면 안 되죠.
내 지식을 이용해서 괴롭히기에 진짜 좋은 직업이 변호사. 왜냐면 나만 알고 남은 모르니까. 그래서 되게 무서운 직업이죠, 그런 면으로. 그래서 그리고 말하신 그런 역량 같은 거는 사실은 내가 성실하거나 내 클라이언트에 대한 충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충성 내지는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말싸움 못해도 남을 위해서, 친구나 누굴 위해서는 막 말싸움도 해줄 때도 있잖아요. 대신 가서 따져주고. 변호사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일로는 그렇게 못해도 남의 일이고, 나를 믿고 맡겼으면 내가 이 정도는 정말 해야 된다. 내 본성을 거스르더라도. 그렇게 되는 게 변호사? 그러니까 사명감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 갈수록. 그게 없으면 막 되게 잔재주는 많아도 그 의뢰인한테 과연 만족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 기술적인 부분은 공부하면, 아니면 자기가 모르면 주변에 물어보면 다 해결 방안이 있거든요. 네. 잘 가르쳐 줘요, 서로. 네.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저같이 지금 대학생인데 나중에 변호사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사실 지금 현재 무엇을 하는 게 좀 나중에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하면 좋은 활동이나 또 읽으면 좋을 도서 같은 게 있으면 혹시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왜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는. 왜냐면 예전에 제가 막 사법연수원 가고 이래서 보니까 진짜 평생 소원이 판검사 변호사인 분이 그렇게 많은지 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게 되고 싶었던 이유는 전 잘 모르겠죠. 왜 남한테 봉사하고 싶었던지, 뭐 사회적 지위를 얻고 싶었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로스쿨에 입학하기 더 좋은 스펙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다양한 봉사활동도 하고, 그래야 뭐 쓸 게 있을 테니까, 봉사활동도 하고, 뭐 책도 읽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저도 스펙에 더 좋은 활동과 덜 좋은 활동이 뭐가 있을지는 솔직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법과 조금 관련 있으면 로스쿨에서 그나마 좋게 보지 않을까요? 저의 그냥 뜬금없는 뇌피셜이고요. 뇌피셜이고, 이거는 제가 다른 좀 이거 전문으로 아시는 변호사님한테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뭐를 해도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더 좋을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면 뭘 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신문을 배달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사람을 만약에 돕는 변호사라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냥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면 되지. 꼭 뭐 법원에서 하는 인턴십을 해야 더 변호사다운 마인드가 생기고, 편의점에서 나 어차피 돈 벌어야 돼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해서 변호사가 되기 위한 마인드가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편의점에서 일해도 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이럴 때 내가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지? 아니면 우리끼리 뭐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내용을 뭐 이런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 녹여낼 수 있으면 사실은 그냥 법원 리포터입니다 하고서 왔다 갔다 한 거보다는 그건 진짜 생활비 때문에 일한 거지만 그 과정에서 법이 이런 거구나, 뭐 권리를 찾으려고 하니 진짜 이게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난 정말 변호사 하거나 뭐 판검사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저 같으면 더 그게 진정성 있게 와닿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학교가 별로라서 뭐 성적이 안 돼서 그런 거 신청해도 인턴십 항상 안 되고, 이런 분들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내 스펙이 훨씬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뭐 자기 소개서든지 어떤 다른 방식으로 녹여낼 수 있으면, 왜냐면 저도 이제 로스쿨 면접 가서 보면 너무 천편일률적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사람이 와서 할 말을 다 내 머릿속에 이미 있어. 오늘은 뭐라고 말하겠나? 그럼 그 말 하더라고요. 다 똑같이. 근데 그런 중에 제가 그 면접 보는 중에 정말 준비를 자기 말로 안 하고 왔대는데 안 하고 오신 것 같긴 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되게
너무 진실되고 아, 이 사람은 뭘 맡겨도 진짜 잘하겠다.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이. 근데 그런 느낌, 사람으로서의 느낌을 주는 면접 학생이 되게 드물거든요. 다 자기가 아닌 척. 아, 저는 뭐 자상하신 아버지와 무슨 어머니와 아니면 뭐 집에서 저희 집에 뭐 부도가 났을 때 뭐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고 막 이런 류. 아니면 뭐 그런 거 대부분 다 그런 거죠. 누구가 어려웠을 때 제가 정의롭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검사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 그 뉴스 그 신문 기사에 대한 것도 정말 똑같고. 그래서 되게 재미가 우선 없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 물론 이제 면접까지 가야 되니까 문제이긴 한데 만약 갈 수만 있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기 일상생활에서의 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면 그런 사람 되게 드물거든요. 왜냐면 다들 똑같이 책상 앞에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한 사람들이라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좀 튀지 않으실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좀 요즘에 로스쿨 준비를 하면서 네네. 좀 우울한 게 지금 변호사 시장이 다 포화 상태라는 말이 있어서 혹시 제가 나중에 로스쿨을 진학하고 졸업을 한 후에 네. 변호사가 돼서 혹시 일이 들어오기는 할까 네, 그런 걱정이 조금 있거든요. 그쵸. 네, 저도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2002년에 변호사 그 사법시험 붙어서 2003, 2004 연수원을 마치고 2005년에 변호사가 딱 됐어요. 근데 제가 9000번대예요. 9000 초반이거든요. 그 변호사가 1번부터 번호가 있어요. 거의 지금 3만 명이 넘었댔나? 거의 그러니까 내 뒤로 되게 많이 정확히 안 나요. 2만 명은 확실히 넘었는데 3만 명이 넘었다고 봤던 것 같은데 아니면 저희 뇌피셜인걸요? 저희 세대가. 근데 근데 제가 빨리 등록했으면 8000번대인데 거의 제일 늦게 안 하고 있다 했으니까 9000번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가 그랬어요. 변호사 막 8,000, 9,000명인데 우리 이제 뭐 먹고 사냐. 근데 그때가 지금 보면 훨씬 좋은 시절이었던 거잖아요. 근데도 그때 되게 나쁘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 나름 상대적으로 좋았던 시대에 변호사를 안 하고 공무원으로 일하고 미국 유학을 가고 10년 후에 진짜 변호사로 다시 시작했어요. 시장 진짜 안 좋아진 때 2만 명 넘고 막 이럴 때 좋았던 시절 한 번도 못 누려보고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건이 100개가 있고 사람이 3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3명은 아무 광고를 안 해도 그냥 웬만하면 3분의 1 아니면 더 광고를 좀 하면 반도 자기가 가져가고 이런 수 있잖아요. 만약에 100명인데 3명밖에 변호사가 없다. 사건이 100개인데 그러다가 100개의 사건인데 변호사가 10명이 됐다가 지금은 거의 100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 개, 가만히 있으면 한 개 아니면 남이 2개 가져가면 난 하나도 못하는 이런 게 사실은 됐는데 그 시장은 사실은 송무라 그래서 재판에 관련된 시장이거든요. 우리가 재판은 뭐냐면 민사소송, 형사소송, 그러니까 돈 안 갚아서 돈 돌려줘라, 하고 싶은데 이혼하겠다, 아니면 당신 때문에 교통사고 나서 병원비가 들었으니까 손해배상 해달라 이런 게 이제 민사소송이고 형사소송은 사기를 쳐서 아니면 남의 물건 훔쳐서 이제 재판 받게 생겼으니까 이제 풀려나든지 아니면 무죄 주장을 하든지 벌금 좀 깎아주세요든지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형사재판이에요. 그런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그 100개에서 많이 늘지 않았죠, 옛날보다. 왜냐면 그런 일들이 막 엄청 늘어나는 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100명이 그 100개의 사건을 두고 서로 하나라도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되게 레드오션이죠. 갈수록 레드오션이죠. 왜냐면 변호사 더 늘어날 거니까. 근데 제 생각에 그 시장 말고 또 다른 시장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시장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되게 어렵죠. 다른 시장 뭐가 있나? 말하고 나니까 별로 없는 것 같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관점에서 그렇게만 보면은, 내가 그 중에 어떻게 해야지 더
내가 사건을 가져가지, 나를 광고해서 광고비를 들여서 나를 더 알려서 사건을 다른 이제 블루오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 저의 블루오션이라기보다 거기서 막 돈을 많이 벌어서 블루오션이 아니라 그냥 아무도 거기서 일을 안 해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저한테 사건이 오게 되는 상황인데, 뭐냐면 제가 페이스북에 이제 영어로 법률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법률 상담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막 올렸어요. 별 생각이 없었죠. 그런 지가 한 3년 좀 안 된 것 같은데, 너무 그냥 아무 정보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라이크가 막 있다가 저한테 연락한 사람이 이제 한둘 있어요. 다 공짜로 물어보는 사람이죠. 그러다가 그게 이제 몇 년, 옛날 일이니까 저는 다시 저한테 연락 올 거라고 생각 안 하죠. 근데 이게 쌓이니까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명, 그러다가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명, 어떨 때는 하루 매일매일 조금씩, 뭐 하루에 몇 명 이렇게도 연락이 오는데, 그 모든 게 다 뭐 돈을 벌 수 있는 상담으로 연결되거나 이러는 건 전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마켓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 아무도 가 있지 않더라고요. 물론 저도 막 거길 돈 벌려고 제가 마켓을 개발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영문과시니까 로스쿨 나오고 영어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서비스를 해줄 변호사를 사실 찾고 있거든요. 저한테 막 얘기하셨던 게, 난 영어로 말하는 변호사를 처음 봤어. 근데 여기 10몇 년 살았는데 뭐 이러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시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내지는 그래도 원래 하던 거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마인드로 이제 계속 그 좁은 100건의 사건을 100명이 놓고 막 다투고 있는데, 이쪽은 아무도 여기 없어요. 조인하세요. 자기만의 시장을 개발하는 게 자기만의 시장. 근데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할 때, 난 영어 못하는데 어차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나만의 그런 노하우 내지는 자기만의 특화된 것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이 시장이 막 여러분한테 엄청난 큰 시장이다, 막 100건의 사건이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시장이다, 이럴 수는 없죠. 왜냐면 대부분의 외국인 돈이 없거든요. 그치만 거기도 어떤 시장이 있어요. 그러다가 좀 더 수익성이 있는 사건들이 거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외국인들과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도움이 되면 좋고 또 수입도 있으면 좋고, 없는 경우도 사실 많지만요. 뭐 다 똑같으니까. 네, 그렇게 본인 성향이 맞는 시장을 개발하시면 신문에 나오는 건 기존 전통적인 시장, 하지만 거기 외에도 약간 언저리에 다른 것들도 있다. 좀 다행이네요. 네네, 하실 수 있는 게 되게 많으실 거예요, 막상 하시면.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법을 공부하면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외의 직업도 가질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말씀하신 변호사가 아마 만약에 뭐 재판을 하는 법정에 나가서 그런 변호사라면, 그렇지 않은 변호사도 있죠. 변호사긴 변호사인데 공공기관에서 일하거나 공무원으로 일하거나 무슨 위원회 같은 데서 일하거나, 예전에 보면 신문사나 야구 구단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변호사로서 일하죠. 거기 안에 있는 계약서를 보고 만약 방송사면 방송에서 뭐 나가는 방송 프로그램 관련돼서 뭐 저작권 같은 위반이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주고 막 이런데, 어쨌든 약간 분야가 조금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 나가는 변호사와는 조금 다른 그런 류의 변호사들도 있을 수 있고, 스타트업에 가서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요즘은. 그러면 그 스타트업 같은 데서 가서 하시는 분이 물론 이제 변호사로서의 자문도 하지만 약간 경영이나 그쪽 일을 같이, 왜냐면 스타트업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좀 더 활발하게 좀 활동적으로 일하시고 싶으면 그런 일들도 하실 수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공익단체 같은 데서 일하시면 이제 변호사로서 물론 거기 소송이 있거나 하면 그런 일도 하지만, 내 법제도를 이거 개선하고 싶다. 그러면 뭐
그런 운동 같은 거를 하신다든지 시민 운동도 할 수 있고, 그 대신 이제 내가 법을 아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갈지, 그냥 시위만 하는 것보다. 예.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로스쿨 다닐 때 이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분이 아마 사회복지사인가 이런 분이었던 것 같은데 맨날 뭐 편지를 보냈나 그랬대요. 뭐가 잘못돼 있어서 제도가. 맨날 막 몇백 장씩 사람 모아서 편지 보내는 식으로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랑 어떻게 했는데 변호사가 뭘 하니까 바로 이게 해결이 되더래요. 그래서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 사람들 돕고 싶은 거를 사회복지의 방식으로 돕기엔 너무 오래 걸리는구나. 물론 이제 사회복지사님들이 하시는 좋은 일도 많지만 이 사람이 원했던 방식, 그 결론에 도달하긴 이 방법이 너무 잘 오래 걸렸던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래서 이제 로스쿨에 가신 그런 분을 제가 이제 되게 나이 많으셔서 미국 로스쿨에 오셨던 이제 미국 사람을 봤는데, 약간 좀 이제 나중에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이걸로 내가 내 직업으로 해볼라 그런데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이걸 할 수 있지? 고민하다 보니까 아, 법이 이게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로스쿨에 오는 경우들이 미국 로스쿨엔 있는데, 요즘 한국 로스쿨은 막 이제 합격률이 워낙 문제여서 좀 젊고 어리고 이런 분들 위주로 성적 좋고, 예, 그런 분들을 이제 로스쿨에서 보통 약간 뽑는다고는 하더라고요. 전 뭐 좋은 것 같진 않지만. 네. 저 지금 그러면 그 변호사님 이름을 네이버에 쳐봤어요. 아, 네네. 근데 프로필에 외교통상부 사무관이라고 네네. 그 경력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뭐 검사, 변호사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뭔가 공공 그런 부처에서 네네. 일했던 경험이 굉장히 이색적으로 보였는데, 혹시 그때 일하셨던 뭐 경험이라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걸 좀 듣고 싶어요. 아, 네. 저는 사실은 이제 맨 처음에 그 사법시험 봤던 이유가 되게 좀 뜬금이 없는데, 아,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뭔가 좋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되게 추상적인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연수원에 가서 보니까 그런 추상적인 목표를 가져온 사람은 없더라고요. 자격증을 따면 뭔가 좋은 일에 쓰지 않을까? 근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판사가 될 것도 아니고, 검사가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국제적이거나 통상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런 기관이 우리나라에 없더라고요. 아예 뭐 해외에 있는 국제기구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 아무런 제가 거기 갈 만한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쵸. 경로가 뭐 어떻게 거길 가는지, 내가 지금 한 거랑 저거랑 연결이 안 돼 보이는? 다들 나 뭘 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당시 외교통상부에서 이제 통상교섭본부 안에 한국 변호사를 처음 뽑았어요. 이제 그때 뭐 한미 FTA를 새로 한다 막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 한국과 뭐 어느 나라 이렇게 많이 FTA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미국 것도 시작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 동기가 저까지 3명이 외교통상부에 그 통상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입부를 해서 일을 하게 된데, 네, 그때 했던 게 뭐 한국이랑 뭐 싱가포르가 이제 그때는 이제 협정을 이미 체결을 했어서 그 대신 이제 그 뭐라죠? 협정문이 제대로 됐는지 마지막 리뷰를 하고 서명을 하고 이런 작업이 있거든요. 되게 두꺼워요. 그럼 이제 한국어랑 영어랑 이게 다 맞는지, 조문 번호가 다 맞는지 이런 걸 정말 몇천 장을 쭉 보면서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내가 여기 번역사로 왔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며 되게 참으며 했는데, 그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사실은 이거 뭐지? 딴 사람은 협상도 나가고 막 이미 그렇게 하는데, 저는 막 하루 종일 이거 몇천 장 어랑 더랑 막 뭐 이런 거 체크하고 있으니까 자괴감이 들긴 했죠, 처음에. 근데 나중에 너무 많이 보니까 진짜 문장이 다 외울 지경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이 잘 없거든요. 자기 협상 파트만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죠.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이해도 하고 연결도 할 수 있는 사실 몇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하고 네, 한미 FTA 뭐 이런 여러 가지 한미 FTA 뭐 한국과 에프타라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 몇 개 국가가 있는데 거기랑 같이 하는 FTA 협상도 참여하고 네, 그럼 이제 협정문도 검토하고 협정 문안도 만들고 이제 협상에 가면 이렇게 막 사람들이 앉아있잖아요. 우리도 여기 쭉 앉아있고 저쪽 상대방도. 그러면 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채널은 한 명이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이쪽이 5명, 저쪽 5명인데 우리 5명이 나도 말했다, 옆에 사람도 말했다 이렇게 막 말하면 이제 한 나라의 의견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Chief Negotiator가 혼자 말하고 옆에 사람은 발언 기회를 주면 그때 왜냐면 서로 막 상충되는 얘기를 막 한쪽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말을 할 일은 없었죠. 협상에 가도. 내가 이제 협상 담당하신 우리 헤드한테 뭐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쪽지를 준다든지 뭐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막 손들고 말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말을 하게 하시면 제가 하는 거지만 그런 분위기는 아니어서. 그리고 실제로 그 상대국에 협상하시고 나오신 분들과 실제로 한 테이블에서 그쵸. 멋있어요. 네, 그래서 네, 사실은 되게 좋은 경험이었죠. 왜냐면 일반 공무원 중에 그 테이블에 가려면 보통 10년 이상 일을 하신 분들이 이제 거기에 가실 수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변호사라는 이유로 1년차 때부터 곧장 거기 이렇게 참여해서 일할 수 있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난 국제통상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 진짜 10년 동안 그 일도 했지만 다른 부서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한미 FTA라는 좀 되게 큰 협상이 있어서 이제 그 부서에 발탁이 된 건데 저는 어떻게 보면 바로 거기부터 시작했으니까 힘도 들었지만 되게 좋은 트레이닝 기회였죠. 네,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면 혹시 지금 로스쿨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 이렇게 외교 통상부에서 일하고 싶거나 그런 기회를 가지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도 그 당시에 협상, 국제통상 이런 걸 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 일을 어디서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보니까 막 WTO 이런데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너무 멀고.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외교통상부도 있지만 만약에 어떤 협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분야 내지는 산업 분야가 다 협상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외교통상부가 약간 이제는 외교통상부에서 하진 않지만 약간 이 전체적인 오르가나이저의 역할이고요. 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오시고 그 당시에 정보통신부 이런 데서도 다 오세요. 왜냐면 다 자기 해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협상하고 싶은데 어딜 가야 되지?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셔도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그 각 부서, 각 부처마다 되게 관련된 국제 협약이 많거든요. 네, 뭐 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 관련돼서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니까, 네, 그럼 뭐 만약에 미국에서 뭐 한국 사람들이 너무 뭐 이러이러한 거 자꾸 침해한다. 그럼 그걸 여기서 대응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걸 해야 될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국제 협약을 이번에 개정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선 입장을 낼 건지 그런 식으로 어디를 가도 해양수산부 가도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거기랑 무슨 상관이야 하는 데들 예, 조달청에도 예전에 보면 협상하실 때 조달청에서도 오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조달청이랑 무슨 상관이지? 왜냐면 근데 그 조달 업무 관련된 또 예,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국제 협약들이 많고 아니면 위원회 무역위원회 이런 데들도 다 무역 관련된 분쟁이 있으면 거기서 다 오셔서 같이 협상하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다양한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 이제 입사든지 뭔가를 하는데
아, 내가 만약에 제일 너무 조그만한 사무실에서 시작했다. 아니면, 아, 나 이런 회사 가서 저런 멋있는 변호사가 되기는, 나는 이제 포기했다. 나는 이제 글렀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드실 수도 있어. 아니면 로스쿨에 따라서, 난 좋은 로스쿨을 못 나왔으니까, 뭐, 앞으로 해봤자 너무 뭐가 안 되겠지. 아니면 나는 이미 다 갖췄다. 뭐, 이렇게 안심하시는 분도 사실 계실 수 있는데, 제가 2005년부터 변호사를 했는데, 이게 변호사 자격이 2005년부터 있었는데, 그때도 되게 다양했어요. 이제 정말 조그만한, 정말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분부터, 그 당시에 제일 큰 로펌, 뭐 이런 데서 시작한 분까지 되게 다양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10몇 년이 흘러서 다 어디 있느냐? 다 거기 그 자리에 있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처음에 됐을 때,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더 달라질 수 있을까? 그냥 여기대로 멈춰 있겠지라는 생각을, 왜냐면 그때까지 배운 건 성적에 맞춰서 간다, 뭐 다 그렇게 결정된다, 이렇게 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한 1, 2년만 지나도 또 이직도 하고, 또 2, 3년 지나서 또 이직도 하고, 뭐 유학도 다녀오고, 이러면서, 진짜 작은 사무실에 계셨던 분도, 진짜 우리가 아는 초대형 펌에 계신 분들도 있고, 뭐 그 초대형 펌에 계셨던 분도 뭐 사내 변호사로도 가고 로스쿨로도 가시고, 다 자기가 이제 살면서 원하는 길로 또 바꿔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뭐 이제 로스쿨 가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시작부터 척척 풀린다, 그럼 그냥 가시면 되고 좀 풀리는 것 같지 않다, 이건 좀 지금 골로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도 자기가 또 얼마나 어떻게 하냐, 또 그 가운데서 네트워킹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좀 지나면 어차피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이랑 일하기가 괜찮은 사람인지, 왜냐면 누구라도 일하기 괜찮은 사람이 오길 바라지, 일하기 힘들고 막 우리 괴롭힐 것 같고 이런 사람은 남한테 추천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회성과 인간관계가 괜찮으시면 그 다음에 성실히 하면 또 좋은 기회들로 또 연결이 돼서 옮기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네. 물론 이제 사람들이 현재 상태가 되게 안 좋다, 지금 가면 뭐 별 볼 일 없다, 뭐 옛날이랑 다르다 이러지만, 저희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희망이 생기는 말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시장, 그 시장이 이대로 멈춰있지가 않잖아요. 다 달라질 거고, 뭐 AI가 와서 더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물론 변호사한테 요구하는 모습이 지금이랑 똑같진 않을 수 있겠죠. 모습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에 맞춰서 변화할 생각이 있으면, 오히려 더 많은 기회가, 왜냐면 딴 변하기 싫은 사람이 이제 도태될 테니까. 변하고 싶은 나만 앞으로 가면. 네. 그러지 않을까요? 혹시 또 뭐 있으세요? 네,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오늘. 네. 것들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네, 아니 근데 저도 예전에는 막 되게 많은 게 이미 결정돼 있는 줄 알았어요. 네. 뭐 대학교 갈 때 막 뭐 사법시험 붙을 때 막 변호사 될 때, 아 이제는 이런 식으로밖에 못 사나 보다, 이런 식으로 다 결정이 났나 보다. 근데 진짜 이렇게 네.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확 떨어졌을 땐 이렇게 끝나나 보다. 그런 생각도 사실 들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미국에서 애만 키운 시간도 되게 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 나는 그냥 이제 애만 키우다가 전업주부로 끝날래나 보다, 그런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그래서 아 그럼 나의 커리어는 그 나름 화려했던 20대에 끝나고 이젠 더 이상 글로 돌아갈 일이 없겠지? 그러면은 그냥, 아니면 끝난 건지, 아니면 돌아갈 거니까 뭘 준비해야 되는지, 뭐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왜냐면 업앤다운이 있다는 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계속, 왜냐면 그때만 해도 앞으로 가는 사람은 쭉쭉쭉쭉쭉쭉 정말 중단 없이 가는 사람밖에 제 주위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잠시 뭐 육아휴직을 하든 뭐 쉬든 애를 키우든 이런 류의 예를 제 주위에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망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사람들 다 걱정했죠. 쟤는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변호사의 약간의 장점은 전문직이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데 물론 불리한 점은 있긴 하죠. 계속 했던 분과 똑같을 순 없다는 불리한 점은 있지만 극복은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하시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쉬었다가도 다시 하고 싶어지면 또 이제 재정비해서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면에서는 자기의 개인 사업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개인 사무실 하면 되니까 나를 아무도 안 뽑아주면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라이센스는 그런 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엄청 큰 돈을 벌려 그러면 말한 대로 되게 힘들 수도 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고 되게 작게 소소하게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사건,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 예,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보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막 진짜 남이 보기에도 멋지고 막 좋고 막 최고의 이런 걸 하려면 그만큼의 투자도 하고 더 어떻게 보면 희생도 하고 해야 되지만 또 그게 안 맞는 스타일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하셔도 네,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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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혹시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